나올 수는 있고 이거는 중학교 교과 과정은 빠졌는데 고등학교 때 만약에 학교에서 설명하시면 무조건 나옵니다. 알겠죠? 자,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요. 자, 이거 한번 정리해 볼까요? 공식이 하나 필요해. 공식 뭐였지? 소금의 양은 이 공식 기억하십니까? 100분의 농도 괜찮아? 곱하기 뭐였지? 소금 물의 양이지? 소금 물의 양. 좋습니다. 이것이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맞지? 그럼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16%의 소금물이 200g이 우선 들어있어. 선생님 이거 비이커 그리는 거 좋아하니까 이렇게 비이커를 그려볼게. 비이커에 이렇게 하고 얘가 16%의 농도가 있겠고 여기에는 뭐 소금의 양이 있겠지. 맞아? 이게 지금 200g에 지금 이게 200g입니다. 이게 200g에 자 무게가 들어있어. 근데 이 소금물에 뭘 더 넣고 싶어? 소금을 더 넣고 싶어. 소금. 그럼 소금을 모르니까 소금을 Xg이라고 할게. 됐어요? 소금을 Xg이라고 할게요. 괜찮죠? 자,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더 넣었을 때 20% 이상 25% 이하의 소금물을 만들려고 한다. 아, 소금물을 저렇게 만들려고 한다라고 물어보는 거지. 맞아? 좋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어떤 일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지금 물어보는 거네. 맞죠? 괜찮아? 그럼 선생님 이렇게 할게. 항상 부등식이든 방정식이든 같다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간다.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다.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풀게요.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다. 우선 가운데부터 정리할게. 얘부터 16%의 소금물이 200g 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는 100분의 16에 곱하기 200이지. 그러면 몇 나오냐? 100분의 16 곱하기 200 약분하니까 2가 되는 거니까 32g이 들어있네. 소금이. 맞아? 맞아요? 소금이 32g이 들어있네. 그냥 32g 뺄게. 그러면 자,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라 했으니까 소금의 양 32g에다가 소금을 추가할 거야. 그럼 플러스 X가 되겠지. 이건 소금의 양이겠지. 맞아? 이 소금의 양은 앞에 있는 거 20%면은 당연히 소금의 양이 적을까 많을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X가 얼마큼 들어가냐에 따라서 소금의 농도가 달라지겠지. 자, 여기서 잡을게. 누구보다는 커야 돼? 20%. 걔 소금의 양은 어떻게 잡는 거야? 100분의 20. 지금 소금의 양으로 잡는 겁니다. 곱하기. 그 다음에 소금 물은 어떻게 잡을까? 200 하면 안 됩니다. 200에다가 소금의 양이 더 추가가 돼야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X만큼 소금의 양이 들어가겠지.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그 다음 반대편은 뭐로 잡아야겠어? 100분의 25가 되겠죠. 그리고 200 플러스 X다. 이거를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번 정리하셔도 괜찮고. 이해 가셨죠? 계산만 조금 더 정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X가 정리를 여러분들 시키게 되면은 10에서 24. 이 느낌으로 문제가 정리가 되더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뭐 소금물의 농도 구하고 뭐 하는 공식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것만 외우세요. 이것만.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의 소금물의 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을 세우는 거는 같은 거. 소금의 양은 소금의 양이다. 맞아? 또는 농도는 농도다라고 잡아도 상관없어. 농도는 농도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농도는 농도다 하면 이 가운데 거가 있지. 굉장히 조금 귀찮아지고 복잡해질 겁니다. 이해가지? 이 정도만 문제 푸시면 여러분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733번에 이런 내용이었어요. 또 똑같이 나왔어요. 자, 또 똑같이 나왔어. 부등식이 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하는 양의 정수. 오케이, 해가 존재하지 않고 싶다고 그랬어. 다시. 자, 맨날 똑같은 문제입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도록 자, 마지막 설명입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설명을 했어요. 절대값이 있는데 얘가 해가 설정하지가 않고 싶어. 자, 이런 느낌입니다.
얘가 지금 뭐가 됐든 상관없어. x-4가 됐던 2x가 됐던 아니면 뭐 x의 제곱이 되고 뭐가 됐든 상관없습니다. 맞죠? 얘는 그냥 깔끔하게 별표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됐죠?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졸면 수업이 안 들어가요. 뒤에 나가서 들어도 괜찮아. 알겠지? 졸면 뒤에 나가서 들어도 괜찮아. 졸지 마세요. 간다. 그러면 별표가 보자. 얘가 이렇게 생길 거야. 됐어요? 자, 이제 예측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가 2가 되면 별표가 될 수 있는 숫자 불러와봐. 0, 1, 2, 마이너스 1, 2 다 되는 거 맞겠지? 그러면 얘는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겠지? 그럼 이건 존재가 합니다. 그럼 얘가 0일 땐 어떠냐? 존재하지. 별표가 몇이면 0이 됩니까? 0. 맞아?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존재하지 않지. 그럼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됐어요? 반드시 0보다 작기만 하면 이 앞에 있는 거는 절대로 해가 존재할 수가 없더라.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다시 위로 올라와서 4분의 3k-9가 뭐 되면 된다고? 0보다 작으면 돼. 같으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작아야 돼요. 맞죠? 그러면 넘기고 4분의 3 넘기니까 3분의 4가 되는 거니까 몇이 되냐 정답은? 겠지? K는 몇이다? 12보다 작다. 아, 근데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정수 K의 개수는 몇 개 됩니까? 양의 정수죠. 양의 정수 K니까 11개가 되겠죠. 맞아? 여기 있다.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지? 문제 조금만 더 잘 읽고 정리하실. 그래서 선생님도 방금 말했듯이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이것도 문제가 봐봐. 원래 얘가 여기로 와가지고 양의 정수 K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 살짝 미안하지만 이거 의도된 거다. 오케이? 은성아 뭐라고? 이게 왜 의도된 건지 잘 보세요. 에이, 잘 봐. 자, 여러분들 책을 만들 때 또는 문제를 낼 때 말이야. 이게 조금 수학하는 사람들의 약간 고질병인데요. 잘 들어. 자, 봐봐. 선생님도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봤겠고 많이 틀렸겠지. 근데 언제 틀리냐면 잘 봐. 이렇게 했을 때 틀려. 여기가 만약에 봐봐. 양의 정수 K의 개수는 이렇게 만약에 그냥 그 다음 줄에 여기가 안 적혀 있고 의도성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줄에 양의 정수 K의 개수는 하고 적혀 있으면 잘 틀릴까 안 틀릴까? 안 틀려. 왜 안 틀릴까? 그치. 문장이 어때? 문장이 지금 연결되니까 그냥 잘못 읽었어요가 잘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다시 봐봐. 이제 의도를 파악해봐. 의도를 파악해봐. 양의 해놓고 띄워놓고 여기는 정수 K의 개수 이렇게 때려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젠 대충 읽게 되겠지. 맞지? 약간 의도된 겁니다. 이해갔지? 그래서 이런 장난들을 많이 치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단락을 잘 읽어보는 거 되게 조심스럽게 생각하시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 또 이런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 잘 들으세요. 요거 한번 봅시다.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맞죠? 자,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당연히 얘가 숫자 쪽으로 벌어졌으니까 무슨 값? 4의 값.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마이너스 3.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해서 양변에 4를 더하게 되면은 얘는 1, x, 7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 맞겠지? 근데 자, 봐봐. 잘 봐. 여기 차이점을 선생님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요렇게 하면 어떻게 할래? 될 것 같은데요? 여기다가 다시 3x 넣어놓고 플러스 3x 넣어놓고 그리고 가운데 풀고 뭔가 이상해지는데 가운데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죠?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봐봐. 이거를 푸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절대값이 나올 때 양수로 나올 것이냐 음수로 나올 것이냐 그게 포인트라고 했지? 그러면 다시 와서 정석대로 푸시면 됩니다. 첫 번째 구간이 뭐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양수로 나오고 싶으면 x가
4보다 크거나 같을 때야. 맞지? 그렇게 해서 다시 정리하시면 x-4 3x 얘 넘기서 2x가 되고 마이너스 4 해서 다시 정리하시면 되겠죠. 맞죠? 그리고 다시 얘가 여기 구간에서 다시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맞지? 그래서 너무 그냥 외우기만 하면은 나중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정석대로 푸는 방법. 그다음 두 번째 방법 뭐였지? x가 4보다 작다 할 때는 이제 음수로 나오겠지. 맞지? 마이너스를 치고 나왔을 때 다시 또 정리하시면 되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첫 번째 구간입니다. 이해 갔지? 왜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냐면 잘 보세요. 어떤 문제를 풀어줄 거냐면 절대값 문제입니다. 그러면서도 난이도가 좀 있는 문제입니다. 시작. 포커스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첫 번째, 자 얘가 지금 숫자가 나왔는데 깔끔하게 지금 절대값이 지금 불편한 게 뭐야? 절대값이 지금 두 번이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눈에 말했지만 이것만 기억해. 불편한 거를 해결하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지? 평소에 보던 거에서 불편한 것만 해결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럼 평소에 보던 거에서 지금 불편한 거는 절대값이 두 개인 거야. 그럼 절대값을 우선 줄여줘야겠지? 자, 줄여봅시다. 안에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 선생님이 눈이 말하잖아. 여긴 다 제거하고 그냥 절대값이 1보다 작거나 같다야. 맞지? 그러면 얘가 사이값이로 되겠고 다시 요 느낌으로 절대값이 벗겨지지 않을까? 맞니? 요렇게 되고 요렇게 절대값이 벗겨지겠지. 맞아? 그리고 양변에 3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2를 한번 곱해볼까? 3 정리하면 몇이냐?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가 4가 되겠고 그 다음에 2를 양변에 곱하면 부동의 방향은 바뀌지 않습니다. 맞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정리가 깔끔하게 끝났습니다. 됐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하고 이렇게 한번 하셔도 괜찮습니다. 맞죠? 그렇게 한번 하고 그렇게 한번 하셔도 괜찮고요.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도 괜찮죠. 선생님이 자주 쓰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조금 연습하시면 이건 외워도 좋고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한번 해도 상관은 없어. 알겠지? 근데 이 방법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야. 선생님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잘 모르겠으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면 되는 거지. 잘 봐. 이런 느낌. 만약에 여기다 적어볼게. 만약에 x 절대값이 있는데 얘가 만약에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야. 그래서 가장 단순한 문제를 해보자고. 그러면은 x가 될 수 있는 숫자가 몇이지? 우선 1, 2, 3 되지. 그리고 또 몇이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도 되지.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얘가 이 느낌이라면 결국엔 절대값이 어떻게 된다? 풀리면서 이거 어차피 똑같이 x라고 치면 x 마이너스 1은 다시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1보다 작고 이거 하나 더 x 마이너스 1이고 다시 1보다 크고 자 이렇게 해서 두 개가 나올 수가 있겠구나. 이런 느낌도 괜찮습니다. 맞아? 이게 귀찮으면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한번 하시고 이렇게 한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해 갔죠? 이해 갔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결국에는 몇 나오냐? 이제 1, 1, 1, 1, 1, 1 다 정리해주면 정수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1, 0, 2, 3 정답은 4가 나오셔야 됩니다. 정수 x의 값의 합은 4가 나온다. 여기까지 정리. 이해 갔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절대값이 두 번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내가 무엇이 불편한 거를 해결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를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맞아? 지금도 중학생도 못 풀지만 중학교 때 못 풀었다는 거는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힘들 거라. 오케이 좋습니다. 자 스탑. 칠판 봅시다. 자 대단한 질문은 아니지만 이 질문은 중학교 때 정말 포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번 시험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가능성이 높죠. 맞죠? 이 문제를 왜 이해를 못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 테니까 이번 시간을 통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맞죠? 자 선생님 이렇게 한번 정리할게. 이거보다 좀 더 어렵게 나올 수 있습니다. 얘들아. 자 첫 번째 이거 먼저 정리해볼까? 이거 정리하면 몇 나오냐 얘들아? 혹시? 한 번씩 정리해가지고 그냥 이거 부등식이니까 불러줘 보세요. 이 몇 나오니? x가 1보다 작다. 이거 정리하면 x가 1보다 작다. 자, 두 번째 거 정리해 볼래? 그럼 a-2보다 크거나 같다. 자, 끝났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수직선으로 나타내면 끝나는 거죠. 간다. 자, 1보다 작으니까 얘가 자, 1
그 다음에 0, 뭐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겼고 얘가 어찌됐건 포함이 되지 않고 얘가 이렇게 가는 거 맞겠지. 맞아? 자, 두 번째 A-2가 뭔진 모르겠으나 선생님이 좋아하는 모양 뭐 있지? 별. 오케이? 난 이게 뭔지 모르겠으나 얘를 그냥 별이라고 할게. 됐어요? 별 보세요. 그러면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별이 만약에 이 정도에 있다 칩시다. 얘 쳐볼게. 얘가 별이야. 됐어요? 그러면 별은 포함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겠지. 맞아요? 여기까지 가시죠? 그러면 해가 여기가 되겠지. 이렇게. 이해 가세요? 그럼 다시 문제 한번 읽어볼까? 마이너스 2라고 몇 분의 없다? 정수가? 0밖에 없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별의 입장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별의 입장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은성 이해 가요? 간다. 별이 만약에 자 가봐. 별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고 치자. 여기. 여기에 있어. 마이너스 1에 딱 붙어 있어. 맞아? 그러면 여기서 위로 올라가겠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마이너스 1하고 0하고 맞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면 별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간다. 별은 누가 돼도 괜찮아. 마이너스 1이 되어도 괜찮아. 여기까지 가시죠? 다시 별이 만약에 자, 이 정도. 별이 만약에 마이너스 2가 됐다고 치자. 됐어? 그럼 마이너스 2에서 만약에 올라가면은 이건 누구까지 포함한 거야?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포함이 된 거지. 그치? 그러면 별은 마이너스 2가 되면 돼, 안 돼? 안 되네? 맞지? 그러면 별은 여기 정도에 있어도 돼, 안 돼? 되지. 그러면 별의 입장만 생각해 보면은 별은 다시 할게. 별은 누구보다는 커야 돼? 마이너스 2보다는 커야 돼. 맞지? 들어가면 안 돼. 그리고 누가 되어도 괜찮아. 마이너스 1이 되어도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지? 그 다음에 별은 내가 뭐였지 원래? A-2야. 그럼 다시 정리. A-2 요 느낌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넘겨보시면 A는 뭐가 돼야 돼요?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인데 이 느낌으로 문제를 푸셔야 여러분들 여기가 무엇이 들어와도 상관없어. 그냥 별의 입장으로만 딱 생각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문제가 정리가 됩니다. 이해 가요? 다시 한번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학교 시험에서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맞죠? 성립함을 증명하는 과정을 어떻게 쓸 수 있겠느냐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잠깐만 시간 관계상 선생님 같이 한번 풀어봅시다. 자, 여러분들 근데 나중에 이거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뭐 별거 대단한 건 아닌데 좀 빠른 시간 내에 어떻게 푸는지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잘 봐봐. 첫 번째 지금 얘가 이 두 개가 지금 이게 성립하는 증명 과정을 지금 쭉 나누고 가나다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맞겠지?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공식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냐는 거예요. NCR에 대한 공식 기억하십니까? 같이 한번 외워볼까?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NCR의 그냥 공식. 이거 안 외우면 안 됩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된다고? M팩이 되겠고 여기는 R팩이 되겠고 여기는 M-R팩이 돼야겠죠. 이해가 돼? 이게 기본 공식입니다. 이 공식 모르면 바보 됩니다. 알겠죠? 이거 무조건 외우세요. 자, 그러면 이 공식을 가지고서 갖고 있는 걸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얘가 봐봐. 여기 N은 그대로 있는데 얘만 지금 이 꼴로 만든 거 맞겠지? 그러면 다시 여기가 지금 n-1이니까 n-1팩 맞아요? 그대로 위로 올려준 거 맞겠지? 그 다음에 R이 R-1이라고 했으니까 R-1을 여기다 올려줬고 그러면 자 둘을 빼면 몇 나오지? 여기서 여기를 빼야 돼. 여기서 여기를 빼면 몇 나오냐? 앞에서 뒤로 빼 n-R팩이 되겠지. 그럼 가는 n-R팩이 되겠습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근데 밑에 줄 이제 보니까 분모가 지금 n-R팩이고 분모도 지금 R-1팩인데 바뀐 게 하나가 있네. n이 사라졌지. n이 사라졌지.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 이거 n이 어떻게 사라지는 겁니까? 잘 보세요, 여러분들. 칠판 잘 봐봐. 4 아이고 여기다 왜 이렇게 자 4-1팩이라고 한번 봅시다. 됐어요?
그럼 이게 몇 곱하기 몇 곱하기 몇이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지. 맞아?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선생님이 4를 이렇게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다시 이건 몇이 되는 거야? 4팩이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럼 다시 표현할게. n이 있고 n-1팩이 된다면 얘는 몇이 된다? n팩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을까 그 말입니다. 다시 n-1팩인데 n이 있으니까 이건 다시 면 무슨 팩이 된다? n팩이 된다. 여기까지 정리되세요? 괜찮아요? 자,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지금 그 다음 줄을 봤더니 R이 하나가 나타났어. 맞아? R이 하나 갑자기 앞으로 나타났습니다. 맞죠? 그러면 당연히 분모가 바뀌어야겠죠. 분자는 지금 바뀐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럼 분모가 지금 R이 앞으로 나왔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얘가 뭐가 될 수 있다. 다시 원상태. 이 둘은 같아야 돼. 맞아 안 맞아? 이 둘은 같아야 돼. 근데 갑자기 R팩이 생겨났어요. 맞아? 아니 R팩이 아니라 R이 그냥 곱해졌어. 맞아?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당연히 여기다가도 뭐를 곱해줘야 돼? 분모에다가도 R을 곱해줘야 둘이가 사라지겠지. 근데 분모는 이미 R-1팩이 하나 들어있지.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둘이 곱하면 뭐가 된다고? R팩이 된다. R팩이 된다. 여기까지 이해가세요? 그러면 잠깐만. M팩, R팩, N-R팩 뭐가 된다? NCR이 된다. 맞아요? 그리고 앞에 있는 R이 곱해지면서 정리가 깔끔하게 둘은 같다라는 정리가 유의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 여기까지 가세요? 이 느낌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Understand? 갈 수 있겠어요? 네, 그냥 이거 장난친 거예요, 이거. 그래서 그 다음 줄에 뭐가 어떻게 변화되는, 근데 이건 수능 문제에서 이건 너무 고전 문제거든요. 이거 되게 고전 문제. 요즘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또 모르지. 한 3, 4년 안 나오다가 또 나올 수 있는데, 맞지? 맨날 이것만 합니다. 알겠지? 수능에서는 맨날 이런 문제만 풀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흐름으로 그냥 정리하는 느낌으로 문제를 푸시면은 뭐 너무 쉬운 문제라서 그냥 거저주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닌데요, 선생님 이거 되게 어렵던데요, 지금? 이 보자마자 증명과정 저는 너무 어려운데요. 아니야, 증명과정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문제가 길어 보이고 문제가 다소 좀 뭔가 좀 복잡해 보이니까 길어 보이는 것 뿐이야. 막상 정리해 보면 눈에 다시 말하지만 그 다음 줄에 뭐가 변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맞아? 여기서는 지금 n이 사라졌고, 맞지? 여기서는 다시 r이 추가가 됐고, 맞지?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기본 개념은 당연히 자꾸 들어가시고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이 충분하게, 그러니까 선생님 이런 말 하고 되고 싶어. 얘들아, 어떤 친구가 이런 말 하더라고. 선생님 저 개념을 좀 다시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문제가 안 풀려요. 왜? 구구단 다시 배우지. 구구단 때문에 개념이 없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개념이라는 거는 대단한 게 아니야. 알겠지? 그냥 도구에 불과해. 마치. 좋습니다. 자, 스탑. 자, 결국에는 여러분들 방금 풀어봐서 알겠지만, 헤이, 이 문제는 결국엔 시간 싸움의 문제입니다.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왜냐면 이 문제를 만약에 시간을 많이 들여버리면 여러분들이 다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진다는 거야. 자, 이번에 고등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건 뭐냐면, 이번에 조금 쉽게 나온 친구들은 저 시간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는데요 라고 생각이 들지만, 시험이 살짝만 어려워져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검토할 수 있는 시간과 서술형을 쓸 수 있는 시간조차가 안 나옵니다. 그럼 결국에는 기본적인 스타일 자체가 빨라야 돼. 맞지? 근데 빠르게 하라고 했더니 또 어떤 친구들이 방정식 블라블라블라 그냥 막 손을 뭘 빨리 쓰면은 문제가 빨리 푸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맞죠? 문제를 빨리 푼다는 거는 정확한 방향성만 가지고서 그 방향으로만 나아가면 되는 거야. 맞아? 그러려면 문제를 파악을 빨리 하시는 게 맞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하냐면, 자, 이 문제를 딱 보고 의미 아닌 정수가 x, y, z가 된다고 하는 거니까 선생님은 이렇게 푸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가 0도 될 수가 있겠고 얘가 1이 될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야. 맞지? 그럼 결국에는 얘가 그런 숫자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맞죠? 근데 더 이상의 힌트가 없단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때려 맞추라는 겁니다. 맞아? 근데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풀 수 있을까를 먼저 또 생각해야 돼. 맞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여기서
이런 숫자를 먼저 어떤 숫자를 잡을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 개수가 제일 큰 거 보이시죠? 얘를 잡았을 때가 조금 더 빨라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맞죠? 그래서 내가 강조 잡아볼게. y는 만약에 0이라고 잡아봅시다. 됐어요?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죠? 2x 플러스 3z가 16이 돼야 돼. 그럼 자 정리해볼게. 위에서부터 내려갑시다. 얘가 8이면 8이 16이니까 8,0이 되겠죠. 맞아?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몇이 나올까? 5, 5이 10에다가 5,2도 되겠다. 맞습니까? 또 뭐 나오는 거 없니? 2. 2는 4 빼면은 2,4. 좋습니다. 이렇게 3개가 나오고 1 집어넣어도 더 이상 나오는 거 없겠지. 자, 이번엔 y가 1로 집어봅시다. 그럼 제가 똑같이 정리가 되겠고 얘는 11이 되겠지. 맞지? 넘어가는 거니까. 맞아요? 그럼 다시 또 정리해볼까? 뭐 나올까? 4하고 1 하나 더 1하고 3 1, 3 됩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y가 2일 때 그러면 2x 플러스 3z에다가 다시 또 5 빼는 거니까 6이 남는 거 맞겠니? 좋습니다. 다시 또 몇 나오죠? 30 괜찮습니다. 또 없니? 0,2도 되네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y는 3 집어넣으면 얘가 1이 되는 거 맞겠지? 근데 얘가 00이어도 1이 안 되고 1을 집어넣어도 1이 안 되고 얘는 안 되겠다. 맞습니까? 정답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어느 정도의 속도 차이가 여러분들 글씨를 빨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정리하는 느낌으로 가셔야 됩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서 조금 힌트를 주자면 다른 거를 먼저 잡아도 되지만 그러면 여기가 길어진다는 얘기야. 이해 갔지? 그러니까 개수가 좀 큰 거를 생각해서 정리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문제는 쉬운 문제였지만 판단을 어디서 정리할 거냐는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야. 그러니까 항상 모든 문제를 풀어볼 때 정신을 딱 차리시고 문제가 바라보는 속성을 좀 보셔야 돼요. 알겠지? 이해 가셨습니까?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달해주고 싶은 건 그거야. 자, 만약에 그런 센스가 좀 생겼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압도적인 1등급으로 계속 올라갈 거야. 이해 가죠? 그게 센스입니다. 그게 센스야. 알겠지?